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장편소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입니다. 김남주가 옮기고 미음사에서 편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작품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작가입니다. 이 책은 1985년에 이미 발표되었던 하루키의 네 번째 장편소설인데요. 출간 35주년을 기념해서 1권과 2권을 한데 묶어 만든 합본 한정판이 나왔습니다. 1권과 2권에 한 마리씩 종이말이 인쇄되어 있어요. 합본에는 마주보며 함께 인쇄가 되어 있어서 더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하드커버까지 있어서 신비로움을 물씬 풍깁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워낙 오래된 작품이라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도 다 한 권씩 있으실 것 같은데 이번 한본은 너무 예뻐서 탐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책 얘기를 할게요. 소설의 장르를 말씀드리자면 SF 장르로 봐야 할지 아니면 하드보일드 장르로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합니다. 딱 떨어지게 규정할 수 없는 하루키만의 특별한 장르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합본이라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800페이지 정도 돼요. 읽는 내내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전개에 계속 놀라는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결말은 또 어떻게 끝날지 책을 다 읽고 덮기 전까지 계속 머리를 굴려가면서 읽었거든요. 이 소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소설로 출간되기 5년 전에 거리와 그 불확실한 벽이라는 중편소설로 문예지에 발표되었다가 책으로 실지는 않고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더 꼼꼼하게 다시 고쳤을 생각으로 묵혀두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소설을 쓸 당시 하루키가 재즈바를 운영하고 있어서 도저히 집필에만 집중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게를 정리하면서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이 중편소설만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좀 무리가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끝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는 아예 다른 스토리 두 가지를 병행해 번갈아 써내려간 걸 합쳐서 만들어졌습니다. 초반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소설의 중반을 넘어갈 때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발견하는 묘미가 마치 톱니바퀴를 맞추듯이 척척 들어맞아서 재미를 더해줍니다. 소설을 읽어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한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쓰기 전에 하루키가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키는 사전 계획이 조금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썼다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무모한 일이었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써냈다고 해요. 결국 양쪽에서 파들어간 터널이 한가운데 만나 길이 뚫리듯이 두 이야기가 절묘하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목차를 보시면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와 세계의 끝이 번갈아 나오면서 각 장의 주제어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모두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하드보일드 원더랜드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라면 세계의 끝은 비현실의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평행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이한 형태의 소설이죠. 먼저 대략적인 줄거리를 훑어보면서 중간중간 인상적인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 감상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나는 35살의 이혼 경험이 있는 남자입니다. 직업은 계산사로 두뇌에 입력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일과 다시 풀어내는 일을 합니다. 이걸 셔플링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개발한 늙은 과학자에게 작업 의뢰를 받게 됩니다. 주인공이 셔플링에 대해 말하는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셔플링 비밀번호는 세계의 끝이다. 나는 세계의 끝이라는 제목의 극히 개인적인 드라마를 기반으로 브레인워시가 끝난 수치를 컴퓨터 계산용으로 전환한다. 물론 드라마라고 해서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것은 아니다. 종류가 전혀 다르고 훨씬 더 혼란스럽고 명확한 줄거리도 없다. 그저 편의상 드라마라고 할 뿐이다. 그러나 어차피 나는 그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세계의 끝이라는 제목뿐이다. 이 드라마를 결정한 것은 조직의 과학자들이었다.
계산사가 되기 위해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자 그들은 나를 2주간 냉동했다. 그동안 나의 뇌파를 샅샅이 조사하고 거기에서 나의 의식의 핵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추출한 다음 그걸 나의 셔플링을 위한 패스 드라마로 정하고 그걸 다시 나의 뇌 속에 입력한 것이다. 그들은 드라마의 제목이 세계의 끝이며 그것이 내가 셔플링을 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의식은 완전한 이중 구조가 되었다. 즉, 카오스 같은 의식이 전체로서 존재하고 그 안에 마치 메시씨처럼 그 카오스를 요약한 의식의 핵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의식의 핵의 내용을 내게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셔플링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혼자서 할 것, 밤중에 할 것, 배가 부르거나 고픈 상태가 아닐 것, 그리고 정해진 음성 패턴을 3번 반복해 들을 것. 그러면 나는 세계의 끝이라는 드라마를 불러낼 수 있다. 그것이 출현하는 동시에 나의 의식은 카오스로 침잠한다. 나는 그 카오스 안에서 수치를 셔플한다. 셔플이 끝나면 세계의 끝에 콜사인이 해제되고 나의 의식도 카오스 밖으로 나온다. 셔플은 완성되고 내 기억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역셔플은 단어 그대로 그 반대이다. 역셔플을 하려면 역셔플용 음성 패턴을 듣는다. 소리 제거를 탐구 중인 늙은 과학자의 비밀연구소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깨끗해 어딘지 모르게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주인공을 안내하는 분홍색 슈트를 입은 통통한 여자는 목소리가 없고요. 연구소로 가는 길은 꽤 험난합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지하 폭포를 지나야만 하는데요. 얼마나 깜깜하냐면 마치 비닐랩에 둘둘 쌓여 냉장고 안에 던져진 다음 그대로 문이 닫혀서 갇혀버린 생선 같은 서늘한 무력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늙은 과학자에게 금지된 셔플링을 암호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알 수 없는 두 사내에게 급습을 당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부수고 심지어 주인공의 배를 칼로 그어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휩쓸리게 되어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된 걸까요? 주인공이 소속된 조직과는 다른 기관인 기호사들로 조직된 공장과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야미쿠로 등의 조직 사이에 벌어진 정보 전쟁에 말려든 까닭인데요. 어떤 정보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늙은 과학자가 주인공의 의식 속에 다시 편집한 의식의 핵을 넣어 현재의 의식은 사라지고 무의식으로 살게 된다는 정보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늙은 과학자는 이 정보가 조직이나 공장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은 혼돈에 빠지게 될 수 있다며 주인공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주인공은 충격에 빠지게 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과학자와 젊은 손녀딸과 함께 위기를 겪으며 탈출을 감행합니다. 한편 세계의 끝은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와는 다르게 폐쇄적이고 고요한 공간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절대 뚫을 수 없는 벽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도착하죠. 오직 새와 일각수만 벽을 넘나들 수 있어요. 이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버려야 합니다. 그림자가 없으면 마음도 사라지게 되죠. 여기서 그림자는 자아나 자의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은 희노애락의 감정이 없이 그저 평온하기만 합니다. 바로 감정이 죽어버린 세계의 끝인 거죠. 마음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숲속에 모여 살게 됩니다. 주인공의 그림자도 문지기에 의해 분리되는데요. 그림자는 마을의 부자연스러움을 이상하게 여기며 탈출하자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 몰래 마을의 지도를 그리는데요. 주인공의 몸에서 떨어진 그림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그럴수록 주인공은 마음을 잃어가죠. 이 와중에 주인공은 마을을 위한 일을 해야 해서 꿈 읽기를 맡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도서관에서 일각수의 두개골에 숨겨진 오래된 꿈을 읽는 작업이에요. 그 도서관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아련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상실감은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과 어딘가에서 분명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기억이 그녀의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데 주인공은 그것에 대답할 수 없는 어긋남만이 남아 공백을 남기는 거죠. 여자에겐 이미 그림자와 마음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서로의 마음에 가닿으려고 애를 씁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읽어드릴게요. 당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게 내 탓일까요? 그녀가 내게 물었다. 내가 당신 마음에 답하지 못해서 그래서 당신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걸까? 우리는 늘 그랬듯이 모래톱으로 내려가는 다리 한가운데 계단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싸늘하고 하얀 달이 조각조각 흩어져 수면에 어른거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모래톱의 말뚝에 묶어놓은 길쭉한 나무 보트에 찰랑찰랑 물결이 닿을 때마다 미묘하게 다른 소리가 났다. 좁은 계단에 나란히 앉은 덕분에 내 어깨는 줄곧 그녀 몸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참 이상하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음을 온기에 비유한다. 그러나 마음과 몸의 온기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지 않아. 나는 말했다. 내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건 당신 탓이 아니라 아마 나 자신의 문제일 거야.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걸 거야. 마음이란 게 당신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떤 때는 하고 나는 말했다. 먼 훗날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경우도 있지.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행동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다들 혼란스러운 거야. 내 생각에 마음은 참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녀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두 손을 꺼내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았다. 달빛에 하얗게 물든 손은 그 조그만 세계로 완결된 채 갈 곳을 잃은 한 쌍의 조각상처럼 보였다. 내 생각도 그래. 아주 불완전하지. 하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그건 흔적을 남겨.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을 다시 더듬을 수 있지. 눈 위에 난 발자국을 더듬듯이. 그래서 어디로 가는데요? 나 자신에게. 나는 대답했다. 마음이란 그런 거야. 마음이 없으면 어디에도 가지 못해. 그러니까 조금도 당신 탓이 아니야. 하고 나는 말했다. 다시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로 돌아가 볼게요. 그곳에서도 주인공은 도서관 사서인 여자와 인연이 닿습니다. 늙은 과학자에게 선물 받은 수수께끼의 두개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을 찾았기 때문이죠. 관련 책을 빌리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주인공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 도서관 여자가 책을 가져다 주며 가까워집니다. 주인공은 늙은 과학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듣고 난 뒤 하드보일드 원더랜드의 세계에서의 기억을 점점 잃어갑니다. 다른 세계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주인공에게 현실 세계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아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되는 건데요. 세계의 끝으로 가게 되면 그곳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죠. 늙은 과학자는 주인공에게 이곳에서 잃었던 것들을 그곳에서 되찾게 될 거라고 위로하는데요. 주인공이 잃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인공은 수많은 것들과 사람과 감정을 잃어온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체념하죠. 왜냐하면 계속 잃어가는 인생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내게 나 자신이 되는 길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갖가지 아름다운 감정과 뛰어난 자질과 꿈이 소멸되고 제한되었다 해도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무엇이 될 수 없다. 과거 좀 더 젊었던 시절 나는 나 자신이 아닌 무엇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카사블랑카에다 바를 차리면 잉글러드 버그먼과 아는 사이가 될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또는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로 현실적인지 어떤지는 별개다. 나 자신의 자아에 어울리는 유익한 인생을 거머쥘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나는 자기를 변혁하는 훈련까지 했다. 미국의 녹색하라는 책도 읽었고 이지라이더는 3번이나 보았다. 그런데도 나는 키가 비뚤어진 배처럼 반드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고 말았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은 어디로도 가지 않았다.
나 자신은 늘 거기에 있으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단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던 주인공은 여자와 둘이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일밖에 하고 싶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고 그녀를 만나기로 하고 함께 식사하고 몸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며 남은 시간을 보냅니다. 결말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추측하는 재미를 빼앗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홀로 살아가는 주인공은 그동안 현실 세계에 별다른 애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는 아주 소소한 것까지 소중하게 와닿고 삶에 미련을 갖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무의식의 마을도 마음에 들어한다는 점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마음이 없어서 너무 조용한데 대신에 서로 미워하거나 헐뜯는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시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무의식의 세계에서 불멸의 삶을 사시는 걸 선택하실지 궁금하네요. 하루키 특유의 유머러스한 문장들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 중간중간 웃으시면서 즐겁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